그래서 2부는 제가 이제 핵심 준비 사항 및 변경 사항으로 이제 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어쨌든 이제 변경 사항이신데 이건 이제 뒷부분에 있고 준비 사항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준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쯤이면 학교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rich, match, safety로 이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rich는 될 확률이 20% 미만인 학교 이제 4개 정도, 그리고 match는 50대 50 4개 정도, 그리고 safety는 2개 정도 이제 넣으시면 돼요. 많게는 3, 4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 2개 정도만 이제 safety 넣고 이제 rich나 match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아시아권 국제학교들은 학교 숫자가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배치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매치라고 이제 생각했던 학교들까지 다 떨어지면은 진짜 세이프티 학교를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치 매치 세이프티 학교를 잘 만들어서 한 12개 정도 이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쯤이면 모든 계정 시스템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이제 커먼앱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공사가 그 시스템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 올해 에세이들을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 말 뜻은 이제 8월 1일부터라도 지금도 원하면 원서를 낼 수가 있다. 나중에 학교 매출은 당연히 계약을 하고 보내줘야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원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빨리 내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데드라인 좀 체크하는 게 좀 복잡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대학들마다 데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레귤러 데드라인이나 얼리 데드라인을 이제 캘린더에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적표나 학교 관련된 리포트는 학교 카운셀러 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찾아가서 굳이 엄청 많이 말을 안 해도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안 가서 막 그 문제된 경우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미국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이 필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3천 명, 4천 명, 뭐 이런 학교들은 사실 카운셀러 한 명당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미국 공립학교는 카운셀러랑 만나서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일 처리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제 리퀘스트 학교 리스트를 주고 리퀘스트를 하는 게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테스트 옵셔널 학교들이 많은데 이제 테스트 옵셔널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셜 스코어 보내야 되냐 이제 나는 커먼 앱에 SAT 몇 점이다, ACT 몇 점이다, AP 몇 점이다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꼭 증빙 서류를 보내야 되냐. 일부 학교,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리포트로 가능하고요. 어떤 학교들은 꼭 증빙 자료를 컬리지 보드나 아니면은 이제 ACT에서 보내도록 해라라고 이제 명시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셀프 리포트가 가능하지. 그러면 셀프 리포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발송 비용이 좀 줄겠죠. 거기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이제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12학년 되기 전에 선생님들 골라가지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이제 요청을 좀 드리잖아요. 대부분 이제 요청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 이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학기 시작하자마자 좀 바로 요청을 좀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2명 정도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과 한 분이랑 이과 한 분.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 가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MIT 같은 경우에는 MIT나 칼텍은 꼭 문과 선생님까지 추천서를 요구를 해요. 특이하죠. MIT나 칼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공대스러운 공대인데 요즘에 그러니까 공대도 라이팅이나 영어 실력이나 이런 휴머니티 언더스탠딩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에세이를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써서 내는 에세이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방학 시작 전에 웬만하면 에세이를 좀 많이 끝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영어 실력이 가장 좋은 선생님은 아마도 영어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영어 선생님께 꼭 피드백을 한번 구하세요. 어떤지. 그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수정 작업을 이제 몇 번 좀 꽤 오래 해야 되고요. 이제 일부 학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한국식 사고로는 1차가 되면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면 인터뷰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미시간에 산다. 근데 미시간에 그 내 대학을 나온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알룸나이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고 그 지역에 뭐 available 한 사람이 없으면 인터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 당락에는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데 아주 일부 학교들이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봐요. 우리가 아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뷰를 못 받았다. 그러면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인업을 해야 됩니다. 라이스나 스왈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뷰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슬롯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대부분 학교들은 근데 인터뷰 같은 경우에 연락이 와요. 나중에 연락이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시민권자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팹사랑 CSS를 10월 1일부터 시스템이 오픈되면 빨리 이제 그 작성을 하셔서 내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주는 돈도 있다 보니까 빨리 낼수록 좀 유리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딱 되자마자 내는 게 유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그게 있어요. 학교 리스트를 10개밖에 못 넣거든요. 웹사에.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빨리 학교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시스템에 10월 1일 날 넣어서 발송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지원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이제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서가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야 되는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냥 신용카드 정보만 딱 하나 있으면은 바로 커먼 앱에서 50불에서 100불 사이거든요. 학교 하나당.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결제가 끝나고 컨퍼메이션이 옵니다. 결제가 잘 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접수가 됐다. 근데 이제 학교 측에 되게 다양한 이제 문서들을 이제 증빙 서류나 문서들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어떤 게 받아졌고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고유 계정 관련된 거는 이제 지원을 하고 대략적으로 1주에서 2주 안으로 이제 학교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메일에 방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가 왔는지도 모르고 뭐가 안 왔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는데 뭐 예를 들어 칼텍에 뭐 영어 선생님 레코멘데이션이 필요한데 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 이제 12월 달에 결과를 받쳐 떨어졌어요. 근데 시스템 가보니까 아예 그 requirement 자체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학생 이메일을 받아서라도 학교 포털에 들어가 봐서 우리의 재정보조 서류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트랜스크립트를 발송을 했는지 다 받았는지 체크마크가 다 안 떠 있으면 불안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체크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학생 이메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포털에 들어가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음악이나 미술에 상당한 소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additional material을 낼 수가 있고 supplemental material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1일이 National College Decision Day인데 이때 여기 제가 사진을 넣었어요. 하나 예시를 잘 찾아가지고 미국 대학이 이제 5월 1일 날 듀크 가는 학생은 이제 듀크대 이렇게 옷 입고 노르덴 가는 학생은 노르덴 옷 입고 이제 하버드 가는 학생은 하버드 옷 입고 코넬 가는 학생은 코넬 이렇게 입고 이 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인가 봐요. 다 명문대죠. 그리고 이렇게 자부심을 자기 학교에 느끼게 해주는 날이 이제 5월 1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날이. 그리고 이거 매너상으로 제가 꼭 부탁드린 거 있죠. 그 어차피 이제 얼리 디시전 2에서 됐는데 이제 어차피 가지도 못한 학교들은 결과 받아보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 주세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 그래서 이메일 보내세요. 나 이 얼리 디시전에서 이 학교 됐으니까 당신네 학교를 이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입시제도를 채택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알듯이
GPA랑 SA랑 공인 시험이나 추천서나 뭐 활동이나 이런 걸 다 보는데,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한 부분은 올해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정색들도 사실 중요한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 한해서 디퍼런스를 만들 건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기여도에서 아마 올해는 갈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문화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되게 개인주의가 심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직 문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캠퍼스 하나하나 구성원을 구성했을 때 이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대학교가 굴러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구성했을 때 너무 많이 이미지가 겹치는 학생들을 뽑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왜 유니크한지 우리는 대변을 해야 돼요. 학생이 유니크하지 않다? 그럼 유니크해서 하게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소속으로 딱 봤을 때 하나의 커뮤니티 일원이 되게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다이버시티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색인종이 대학을 잘 간다고, 라틴 계열이나 아니면은 좀 흑인 계열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간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기회를 되게 평등하게 주고 싶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은 학생들을 더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리티 학생들이나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다이버시티로 이제 좀 대학을 좀 더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교회 활동 많이 해도 이제 교내 활동이 없는 학생들은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너 혼자서 하지 말고 연구 같은 것도 혼자 하지 말고 학교 가져와서 해가지고 학교를 좋게 만들라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레코멘데이션 선생님, 카운슬러가 받는 선생님, 이 세 가지 단어가 올해는 입시를 좌지우지할 키워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커뮤니티, 다이버시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도 활동이 좋다. 좋은 활동은 논문을 내고 그런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내가 얼마나 결국에는 기여를 하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써주느냐가 좋은 활동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컨트리뷰션이 0인 학생이에요. 활동은 10개일 수도 있어도. 그래서 활동 자체가 듀레이션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안에 해가지고 무슨 페이퍼를 쓴 건지 아니면 4년 동안 열심히 MUN을 했는지 이 듀레이션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SAT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얼리에서 라이스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과목도 잘하고 문과 과목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까지 나가고 뭐 이런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이 학생을 보면 뭔가 마인드도 웰빙일 것 같다, 헬시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써줘야 돼요. 우리는 선생님이 써주는 추천서를 볼 수가 없어요. 학부모님도 우리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4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얘가 핸드폰을 봐서 선생님한테 혼냈는지 아니면은 열심히 첫 번째 줄에 앉아서 항상 질문하는 학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가 학교에서 레퓨테이션이 돌고 돌아서 카운셀러가 써주고 학교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미국 대학이 참 좋은 게 아직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좀 많이 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뽑히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펀더멘털한 가치가 제가 입시를 했던 13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해보신 학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저는 입시에 크게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네 가지예요. 크리테리아 1은 GPA이고 크리테리아 2는 테스트 스코어, 크리테리아 3는 교내 활동, 4번은 교회 활동인데 일단 가장 많이 듣는 게 상담을 오시면 우리 아이는 GPA가 몇 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근데 학교마다 GPA 스케일이 다 달라요. 그거는 사실 저한테 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릴 수 있냐면 저희 아이는 GPA 3.8에서 3.9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4.0 만점 시스템을 듣고 있고요. 매년 아이비리그를 및 탑 20를 학교에서 한 뭐 예를 들면 5명, 6명씩 보내요. 근데 3.9를 받았고 지난 3년간 계속 상위 10%를 유지했습니다. 하고 학교 정보까지도 같이
알려주셔야지 유의미한 정보예요. 미국은 학교가 엄청 많고 국제학교도 많고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걸 이제 받아보거든요. 학교 프로파일이 뭐냐면 대학교를 이 대학을 몇 명 정도 왔는지 그런 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정보를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SAT 평균이 학교에 몇 점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학교에서 낸 학생의 성적은 그 다른 똑같은 GPA 학생이라도 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PA 부분도 단순히 몇 점 만점에 몇 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레퓨테이션 있는 고등학교 1번에서 2번 난이도 있는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우수한 성적 받는 이 세 단계가 이제 좀 세 단계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GPA를 말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면 3단계만 말을 하시죠. 우리 아이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고등학교 정보를 주시고 얼마나 난이도 있는 과목을 들으셨는지까지도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내신은 좋은데 SAT나 ACT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SAT가 그래서 제가 컬리지 보드 홈페이지를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SAT의 정의를 봤어요. 이거는 컬리지 보드에 있는 문구입니다. 근데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 그러니까 이제 딴 거는 논리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AP Physics나 AP Chemistry는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면 AP Chemistry 시험 대비가 되고 피직스를 공부하면은 이제 AP Physics 시험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SA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 준비를 많이 공부를 한다 그래도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스킬셋들은 1,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얘네가 정의하는 스킬이 과연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출처까지 적었는데 이 교육가분이 되게 정의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크게 5가지를 정의를 하고 제가 6가지는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킬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다.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는데 실제 시험 못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퍼포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SAT는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 봐봤자 상관없다. 그런 어차피 컬리지 가서는 다 100명에서 보는 시험장인데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서 시험을 못 보면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언더 프레서를 많이 본다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모의고사하고 막 실전 시험에서 200점 차 나이가 나는 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안 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의고사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속독학원을 다녔거든요. 어머님께서 이제 속독학원을 이제 보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속독학원을 다니면서 이 빨리 읽는 법에 대한 페이스를 이제 그거를 파악을 했고 나중에 SAT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매스가 750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다 800 요즘에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780이나 790, 750 막 이렇게 끝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 지문에서 물어보는 디렉션을 팔로우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지문에는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학생은 3번만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스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을 따르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scanning for information인데 각 SAT가 되게 필요 없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넣거든요. 근데 핵심 정보는 안 보이게 딱 꽁꽁 숨겨 넣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보 제거하기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텍스트북을 읽는데 다 중요한 말은 아니잖아요.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 방법의 결론에 이제 리치할 수 있는데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만드느냐가 있고 마지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추론 능력이란 거는 하루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SAT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 이런 스킬셋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학업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영어 수학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하지만 영어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스킬셋들을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IQ가 높은 학생들이 잘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내 활동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저의 철학과도 좀 비슷한데 저는 사실 교회 활동 엄청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활동 같은 경우는 해도 공신력이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공신력 있는 거라 그러면
캠프여도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SAT 점수나 AP 점수를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신력이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좋아요. 뭐 교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고.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교회 활동은 대부분 학원을 통해서 하거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회 활동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내가 차별화를 둘 수 있겠냐? 학교 내에서 교내 활동을 하면 돼. 교내 활동은 결국 내가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 예시를 하나 들으면 내가 아트의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뭐 아트 폴리폴리오를 준비를 해가지고 미대를 갈 수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교복을 디자인해서 새로 채택된 교복을 모든 학생들이 입어서 편의가 증진된다? 그럼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레코멘데이션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기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탤런트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결국엔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학생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스킬셋으로 리서치하고 교수님과 인터랙션하고 다른 학생들과 디스커션하고 원하는 인재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 교내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엄청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우리 아이는 교내 활동 하기 싫어하고 교회 활동만 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교회 활동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대해서 잘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안 써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지금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하셨는데 교내에서 기여를 하도록 좀 만드세요. 이거는 근데 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학생 본인 스스로 이제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시는 증빙 서류가 안 들어가요. 활동에 대한. 그래서 교내 활동이 증빙이 그 비중이 크고 그 교내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회 활동 중에서 너무 엑설런트 하죠. 근데 올림픽 정도나 정말 레퓨러블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의 데프트 및 듀레이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많이 가서 봉사활동을 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10학년, 9학년에 12학년 동안 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교회 활동 하고 있는 걸 있으면 나 혼자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교내로 가져와서 그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 인volve 시켜가지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그거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올해 입시에서 갈릴 부분이 이제 recommendation이거든요. 고학년, 고스펙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에서 갈리겠어요? 볼 수 없는 거. 그쵸? 선생님이 바라보는 나로밖에 갈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레코멘데이션 다 미국 대학은 못 보게 돼 있는데 이런 그 이제 선생님께 레코멘데이션 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를 표현하는 3가지에서 5개 단어 그리고 그 하나의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선생님들한테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선생님을 골랐는지 나는 이 과목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 예정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레즈메이를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의 변호인이에요. 선생님이 내가 고른 선생님이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써줄 확률은 극히 낮거든요. 극히 낮거든요. 진짜 그 선생님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써주겠다고 하고 아예 못 써주겠다고 해요. 잘 안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은 다 좋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뎁스를 정말 많이 줘야지 선생님이 써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letter of recommendation request 써오라 그러면 되게 대충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대충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선생님께 선생님 나 이러한 질문들 내가 써왔으니까 꼭 recommendation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선생님이 그거 거기에다가 사를 붙이고 아니면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닌 부분들은 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엄청 조용한 학생인데 자기를 아웃고잉하게 표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써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이 바라보는 나와 일치를 하면서 내가 최대한 이 폼은 작성을 잘 해줘서 나의 변호인이 되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레코멘데이션도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도 밑에 있지만 이런 평가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올해 입시 포인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라이팅 부분의 평가 아니면 얼마나 창의적이냐 아니면 교 내에서 얼마나 디스커션을 창의적이게 이끌어 가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갈릴 겁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다 매추리티나 이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이런 거는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잘 해주겠죠. 왜냐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퀄리티 오브 라이팅이나 이런 창의성은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제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평가 항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상위 1%, 상위 5%, 상위 10%. 뭐 평균보다 잘하는 정도. 평균보다 좀 잘하는 정도. 평균 이하. 이제 이렇게 항목이 표시되기 때문에 레커멘데이션이 다 서술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 포인트에서는 이제 라이팅을 상당히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라이팅,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셋 이거를 길러주도록 저학년 부모님들께서는 꼭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이과 과목 선생님 레커멘데이션 폼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뭐 IBDP 같은 경우에 서메이티브 해온 거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주겠죠.